김문수는 어쨌든 정치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네네네. 관료도 하고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장관도 했는데 김문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정신이 없죠 지금. 아, 극자에서 정치를 극으로 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예, 거죠. 예.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스탈린 하다가 히틀러 된 사람이잖아요. 극자와 극우는 통한다. 공통점은 뭐냐? 전체주의입니다. 국민 개인의 시민권의 문제라든가 네.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의식이 약하고 모든 것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루면 된다라는 목적지향주의적이요. 뭐 그러면은 이 사람도 된다면은 극단적으로 갈 수 있죠. 노동조합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극단적으로 끊어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뭐 미국 종속 쪽으로 갈 수 있고 외교 문제에서 경제 문제에서도 그런 겁니다. 갑자기 친자본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네. 친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진보다 보수다 이거 하나만으로 나라를 운영 못해요. 문재인 정부가 왜 비판받은지 아세요? 실현 불가능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요. 소득주도 성장 좋아요. 실제로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외세 의존형 경제인데 단기간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목표로 잡은 거예요. 불가능한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주도만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규모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 계급투쟁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본과 노동이 경쟁하고 싸우지만 때로는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 의해서. 그런 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김문수가 옛날에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뭐 소위 아까 이제 왔다 갔다 이거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노동운동하고 그런 때 김문수 그다음에 지금의 이렇게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김문수 어떤 게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보면 둘 다 본 모습이다. 양극단은 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왼쪽 끝으로 가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동그란 게 있는데 왼쪽 끝으로 가고 오른쪽 끝으로 간다. 뒤에서 만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네. 극자와 극우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뭘로 나누냐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눕니다. 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진보고 네. 집단주의는 다 보수인 겁니다. 극단적 이 국가사회주의도 보수인 거고 극단적 전체주의도 파시스트도 보수인 거고 알고 보면 다 극단적 보수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김문수의 지금의 모습이나 예전의 김문수도 결국은 둘 다 본 모습이다. 전체주의자니까. 전체주의자.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박정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왜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어야 됩니까? 나 띠고 싶은 생각이 없어.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가 국가다라는 사회계약론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스탈린도 하지 않고 히틀러도 하지 않고 그때 김문수도 하지 않고 지금의 김문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는 노동자 중심주의인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 중심의 나라인 겁니다. 지금의 김문수는 뭡니까? 국가 중심의 국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국가조합주의인 거예요. 노동자 중심도 국가종합주의. 국가조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노동자 중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 김문수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목적은 과연 뭘까요? 어떤 목적일까요? 뭐 전체주의적 사고들을 가지고 뭐 개인의 어떤 야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엘리트인데 한국 사회에서 네. 나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우파가 돼서 또 우파 대중운동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선민적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적 선민의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적 선민의식. 아니, 플라톤적 선민이기 때문에 고뇌해가지고 극자에서 극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뉴라이트 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엘리트였고 똑똑하고 나는 선민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민해가지고 세상에서 극자에서 난 극으로 갔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진중권 같은 인간이죠. 진중권도 그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같은 부류의 인간이죠. 다만 이제 진중권은 전체주의자는 아니죠. 전체주의자 아니다. 그러면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낙연은 어떻게 분석? 아니 그럼 그 분석할 뭘 그런 사람을 분석을 해요. 김문수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석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질문 드려볼까요? 무슨 질문이에요? 이낙연이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 했을까요? 아니 안 했을까? 이걸로 저는 다 정리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지역주의 정치가 첫 번째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 사람 대구에서 태어나서 민주당 했을까? 이거 물어보면 그냥 다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김문수는 어쨌든 그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각각의 본질의 모습이지만 그 자체가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전체주의와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가, 선민의식. 선민의식. 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김문수를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변질됐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이명박이 거의 사자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명박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예. 시장 보수야. 근데 이명박이 괜찮은 시장 보수인 줄 알았어.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질투심이라든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탄압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뭔가 하면 사적 욕심 때문에 이명박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이익 편취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 보수를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시장 보수들도 거기에 권력에 취해가지고 같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사실 이명박 주위에 초창기에 붙었던 사람들이 괜찮은 보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이론 중에 그 박세일 선생의 선진화 이론이라든가 초창기에 뉴라이트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그 미국의 네오콘처럼 가는 저런 부류들도 있었고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과잉 민족주의라든가 공동체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리버럴하게 가자라는 주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연대라는 것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변질되면서 이익에 천착하고 두 번째는 극우로 가버린 거예요. 극우로 갔다. 그러면 이제 오늘 김문수로는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제 새벽에 했던 그런 행동들이나 태도들이 여론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이 당은 망해야 될 정당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그냥 자기들끼리 국민을 무시하고 그 대선 후보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절차와 형식이 법치거든요, 한편으로. 그렇죠. 그게 보수의 하나의 가치 아닙니까? 보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시는 진중권 얘기도 하셨고 또 누구야 그 김경률 이런 사람들 원래 이제 민주당 쪽이나 진보적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쪽에 이렇게 함께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진중권,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진보적 가치를 좀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장관 관련된 여러 논란, 그다음에 윤석열의 어떤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한 욕심 채우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편에 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일단 그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민주당 계열 그 이른바 586들은 자기들끼리만 해먹고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아? 본인들을 그런 생각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본인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한 거다. 참 그거는 아니 뭐 그 유시민 장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 나는 이렇게 왜 똑똑한데 왜 안 써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넘어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진 않죠. 그건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공공선을 버려가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겠다 이 정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공공선을 넘어서는 그거마저도 포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점이고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인격적인 문제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죠? 인격적인 문제라는 게 무슨? 인격적인 문제죠. 인격적인 문제.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문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